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아니었고 트럼프와 바이든 누구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질 못했습니다. 토론 룰을 완전히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도 통하지 않자 사회자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듯 대통령을 달랬습니다. 트럼프의 잣대로도 전례 없었던 트럼프의 끼어들기에 바이든은 그 입 다물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책 토론은 물론 새로운 제안이나 주장조차 없던 토론을 국민과 대통령직을 모욕한 토론이라는 평가를 하는 게 대세입니다. 대통령이 승복 의지도 밝히지 않았고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경고하는 것도 거부하자 백인 우월주의 그룹이 파티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마스크 착용 등에 있어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대통령에게 서커스 광대라고 불러서 서커스 협회에서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지율 상승이 필요한 트럼프가 어제 토론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느냐인데 코스를 바꾸지 못했다는 게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오히려 지난주보다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잡았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2019년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부부가 거의 100만 달러를 벌어서 34만 6천 달러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세금 보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민세관국이 선거 직전에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를 급습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 달 앞당긴 센서스 조사 마감 날입니다. 그러나 루시고 연방판사가 센서스 조사를 당초 예정일인 10월 31일까지로 하라는 판결을 했고 상무장관은 닷새 연장한 10월 5일이 타겟 데이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루시고 판사는 자신의 판결은 원래 날짜 10월 31일이라고 했고 10월 5일 이후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이든 성인에게서 젊은 사람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붐이 앞으로도 몇 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반면 오일 회사 쉘 컴퍼니와 놀이공원 디즈니사는 영구적인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아무리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이 대통령 선거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제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점잖은 대통령 후보 토론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ESPN에서 중계하는 어떤 스포츠 경기 보는 것을 포기하고 토론회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화가 나셨을 법한 그런 정도로 너무너무 수준 이하였습니다. 아무리 각오를 했어도 이 정도는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암살이다. 이게 밥 우드워드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한 최근에 레이지라는 책을 쓴 그 저널리스트의 얘기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 매너 없는 나이 드신 분들께서요 어느 한 방에서 빙고 게임 하다가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것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리치고 고함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말이 다 부족합니다. 표현을 하기에. 그래서 사회자가 중간에 많이 나섰습니다. 보통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요 사회자가
사회자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희망사항 invisible, 보이지 않는, 그저 질문만 던지는. 그런데 어제는 사회자 두 사람 후보 목소리가 완전히 엉켜버렸습니다. 아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저녁 뉴스에서 브래들리 변호사가 어제의 그 토론을 여러분들께 즉시 그 통역을 해드렸을 텐데 들으신 분들이라면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제가 조금 뒤에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물론 서로에 대한 공격이 치열하죠. 그리고 정책에 대한 공방도 정말 서버린 그 날이 너무 날카로울 정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지, 이렇게 세 사람이 뭉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를 그럴 정도, 특히 이 어제 그 사회를 본 크리스 월러스라는 팍스뉴스의 저널리스트는 제대로 아주 잘 훈련받은, 스스로 제어를 무척 잘하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중간중간 끼어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익살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우선 제가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중요한 익살, 바이든 후보의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그런 것, 그리고 사회자의 움직임,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모든 소리들이 어떻게 소음처럼 엉켜버렸는가,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하는 것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본인이 너무 잘했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새로운 내용도 없었어요. 내가 몇백만 명을 구했다, 이런 형태였고, 경제도 내가 최고다, 나만큼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니까 중간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껴들어서 당신만큼 그 임기 1기에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린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역사상 없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 $750 연방소득세 낸 것 맞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물었어도 답하지 않았고,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린 뉴딜 정책은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아닙니다. 바이든 후보가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린 뉴딜 정책을 얘기를 했고, 그 그린 뉴딜 정책으로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는 돈을 갚아야지 된다, 뭐 100조 달러가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100조 달러면요, 미국 GDP의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을 갚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에게 당신 학교도 좋지 않은 곳에 다녔다, 공부도 못했지, 당신과 스마트라는 것은 거리가 멀어, 스마트하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아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뭐 마약 때문에 군대에서 제대했지,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본 마스크보다도 어떤 마스크보다도 큰 걸 쓰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제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낸시 펠로시, 척 슈머를 비난을 하니까 또 바이든이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는 경제 이 부양책을 갖고 있었는데 당신네가 없다, 공화당이 없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경기 부양책 같은 거 낸시 펠로시, 척 슈머와 심지어는 만나주지도 않지 않느냐.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올해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는 골프나 치러 다니지 않느냐,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니까 골프는 나보다 바이든 당신이 더 많이 쳤을걸?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회자가 이 부분은 미국 매체에서는 잘 지적을 하지 않는데, 크리스 월러스가 연방 공무원과 뭐 군, 또 연방정부 계약자들에게 이 인종 문제가 너무나 예민하니까 인종차별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왜 중단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돈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돈 많이 드는데 그게 미국을 미움을 싹트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랬어, 그런 얘기를 했고, 법과 질서에 대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밀렸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막 얘기하면서 미국의 경찰 노조 가운데서 당신을 지지한 사람이 있으면 대봐라 할 때 바이든 후보는 고개를 숙이고 답을 안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디 다 지지하는데 포틀랜드 쉐리프도 나를 지지했다니까. 포틀랜드 쉐리프가 시니까요, 어떤 카운티가 M자로 시작되는 카운티던데요, 관장을 하고 있는데, 멀트머머라는 카운티, 그 카운티의 쉐리프가 우리 지지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지 않을 건데 하고 트윗을 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주장은 가짜가 많아.
고 상대를 너무너무 당신 머리 나쁘지, 학교 나쁜 데 나왔지, 이런 형태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간중간 인비지블한 사회자로 하겠다는 크리스 월러스가 나와서 계속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니까 프레지던트가 왜 나만 갖고 그래, 얘는 갖고 왜 안 그래, 유치원 학생들 놀다 싸우는 거예요. 매너 없는 유치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얘는 왜 가만히 내버려둬. 그러니까 또 크리스 월러스가 쟤보다 네가 훨씬 더 많이 지금 그 중간중간 껴들기를 하거든. 쟤 말 좀 하게 내버려둬.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사탕 줄게, 울지 마 하는 식으로 조금 있다가 얘기해. 조금 있다가.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가 아주 좋아할 이슈야. 법과 질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나 사회자거든. 질문 좀 끝나게 하자. 그리고 그 자리 바꿔 앉을래? 이런 얘기까지 했어야지 되는 그런 그 저질 대통령 후보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별명은 젠틀맨이에요. 젠틀맨이 어제 젠틀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약 올려서 바이든 후보가 치매다 막 이런 것을 공화당에서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화나게 해서 혼돈하게 해서 답변을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이든 후보도 역시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뒤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입 닥쳐 이런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크라운이다, 또 푸틴의 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이에는 이로 대해야지 된다는 최근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전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화도 났겠죠. 뭐 학교도 나쁜 데 나왔지, 공부도 너 못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네가 나보다 골프 더 많이 쳤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났을지도 모르지만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 젠틀맨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후보는 뭐 잘한 게 한두 가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 인근을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전부 저소득층의 집을 지어서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이든 후보는 지금이 1950년대인 줄 아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도시를 쓸어버리게 뭐 이런 형태로 답을 한다든가, 기후 정책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환경 정책 그렇게 돈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 돈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 뭐 이런 답변을 한다던가. 그런데 수프림 코트에 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지금 공화당 성향,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 진보가 3명이니까 거기를 이제 팩한다. 숫자를 더 늘릴 것이냐.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했을 때 끝내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자도 이상했어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그 대규모 사회자의 질문이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았느냐, 그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왠 줄 알아? 바이든한테는 아무도 안 가, 3명밖에 안 가 하니까 그렇고 나는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웃사이드에서 했잖아 했을 때 정말 정신을 조금 빼놓은 건 사실입니다. 크리스 월러스가 절대로 몰랐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 아웃사이드이긴 했지 맞아라고 했는데 아웃사이드 아니고 오클라호마에서 본인들은 더 많이 원했지만 6,000명 이상이 모인 그 실내의 그 집회에서 실제로 그 동네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숨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바이든 후보나 크리스 월러스는 거기다가 딱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연단에 없어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럴까까지는 짐작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회를 바이든 후보로서는 잃어버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Will you shut up, man? 입 닥쳐줄래요? 하고 몇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저 사람이 거짓말장인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호칭이나 그런 것들. 푸틴의 푸들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지도 않겠다는 등 카메라를 보고 두 사람이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를 보고 유권자에게 얘기를 하고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도시 인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잘한 것 같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It is what it is. 그게 you are who you are.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하니까 그게 어쩌라고 이 얘기한 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승복을 안 한다고 한 것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사기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후보는 누가 이기던 누가 지던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승복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해서 얘기해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폭력도 휘두르고 하니까는요. 이 사회자가 그 사람들에게 너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스탠백 뒤로 물러서라. 그러나 또 스탠바이 하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승복하지 않는다와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서로가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한 것은 다 잊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칠었던 그 말, 유치했었던 그런 그 말싸움들이 임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몇 가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들려드리는 헬스케어를 4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왜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이요. 여기는 그때부터 처음부터 막 그 차고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기죠. 차고 들어왔다기보다 질문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Well, I got rid of the individual mandate. Excuse me. I got rid of the 나 질문 좀 끝나게 해달라. I'm here to call out his lies. Everybody knows he's a liar. But you I just want to 거짓말장인 거 다 안다고 하죠. I want to make sure. graduated last in your class, not first in your class. I want to make sure. 너 학교에서 꼴찌했잖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Supreme Court Justice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이런 그 중간중간 잡음이 거의 잡음으로 이루어졌었던 어제입니다. 그래서 끝내 그 샤럽 맨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750 연방 그 소득세 낸 건 맞냐? Is it true that you paid $750 in federal income taxes each of those 2 years? I paid millions of dollars in taxes,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 냈다고 income 하죠. tax. Let me 뉴욕 just say 타임스는 다른 something. 얘기하고요. It was the tax laws. I don't want to pay tax. Before I came here, 텍스법 때문에 나는 뭐 세금을 안 낸 부분이 있다면 텍스법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내가 여기 before came here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느냐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땐 약간 혼돈을 해요. 어느 그룹이라고 했지? 하면서 금방 컨뎀하는 듯 하다가 뒤로 물러섭니다. The vice president for not specifically 부통령이 이제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지 않는다고 계속 비난을 했는데 당신은 그럼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비난할 수 있는가 이 자리에서라고 합니다. that they need to stand down and not 스탠다운 하라고요. in a number of these cities as we saw in Kenosha and as we 왜냐하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카노샤 등에서 많이 폭력을 I would say 일으켰으니까요. almost everything I see is from the left wing, not from the right wing. So what are you If look, saying? I'm willing to do anything. I want to see Well, peace. then do it, sir. Say it. Do it. Say it. Do you want to call him? What do you want to call him? Give me a name. Give me a White name. Go ahead. supremacists and Who would white you like me to condemn? white Proud Boys. supremacists and right Proud militia. Boys, stand back and stand by. Stand back and stand by라고 얘기를 하죠. 이 Proud Boys라는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Do it, say it 하고 계속 이 바이든도 옆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마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까지 해요. 본인 필요할 때 마스크 쓴다고요. Are you questioning No, I think the masks efficacy are of okay. You have to masks? understand. If you 여기서 look at 검은색 마스크를 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후보가 웃고 As an 맙니다. example, everybody's had a test, and you've had social distancing and all of the things that you have to. But I Just wear like your masks rallies. when needed. When needed, I wear a mask. 이 마스크에 대해서 과학적인 그 증명 같은 것을 믿느냐 하는 뭐 이런 질문에 그런 내용이 섞여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자들도 마스크를 쓰면은 1월 달까지 사망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 사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This is going to be a fraud like you've never seen. The other thing. 한 번도 보지 못한 사기 그 선거가 된다는 You see who 얘기예요. won the election.
And I think we're going to do well because people are really. 그래서 이제 그 투표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watch out 해라 하는 얘기였고요. 사기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바이든 후보는 물론 그 실수는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9개 투표가 새로 임시직 사람에 의해서 버려져서 그것을 로컬에서 알아서 빌딩을 다 뒤졌다는 그런 얘기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사기라는 것은 없었고 그리고 내가 되던 저 사람이 되던 끝내 계산이 끝나면 승복할 것이고 그게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No one has established at all that there is fraud related to mail-in ballots, that somehow it's a fraudulent process. It's already been established. He has no idea what he's talking about. Here's the deal. The fact is, I will accept it, and he will too. You know why? Because once the winner is declared after all the ballots are counted, all the votes are counted, that'll be the end of it. 어제 외교에 관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남북한에 대해서도 뭐 중동 어떤 그 국제에 대해서도 국제 정책 등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얘기 나오지 않았고요. 2번 더 남았는데 2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부통령 후보 그 토론이 있었고요. 어제 이 토론은 바이든 후보에게 조금 유리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어제 토론 보고도 너무 잘했다,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지지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좀 온건한 성향의 특히 여성들이 어제 토론 봤으면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성의 경우는 남성은 터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터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보고 그리고 4년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어필하기도 했죠.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였지 않을까라고들 지적을 하고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현재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을 87%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조금 가볍지만 관련 뉴스도 전해드리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청취자, 시청자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 뭐 세금 보고서 공개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공개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어제 이 토론회를 하기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세금 보고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그 공화당 그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뭐 부통령 되고 나서 봉급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와이프도 항상 일을 했었고요. 부통령일 때도 물론 뭐 생활비 벌려고 일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티칭이 좋아서 학생들 뭐 그 고등학생들도 가르쳤고 대학생 나중에는 이제 대학 교수였습니다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요. 그런데 오히려 정치를 안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와이프랑 같이 지난해에 한 거의 100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몇 %입니까? 세금을 34만 6천 달러를 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22년 동안에 그 세금 보고서 공개합니다라고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 첫 해에 750달러씩 낸 것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달러, 거의 100만 달러 벌어서 34만 6천 달러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부 같이 그 공개를 했는데요. 상원의원으로서의 봉급도 있고 남편이 그 헐리우드의 그 변호사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해서 두 사람이 약 300만 달러를 지난해에 벌었답니다.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뭐 33% 정도 냈네요. 11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750달러 연방소득세를 냈는데
선생님들이 7,239달러, 소방관 5,283달러 평균요, 간호사 1,216달러, 도널드 트럼프 paid $750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그 민주당의 뭐 부자 사람들을 많이 공격하는데 미국 정치인들은 정치인 끝나고 나서 부자 많이 되고요. 정치인 당시에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켈리 같은 전 국무장관, 또 대통령 후보였었던 사람, 본인의 집안도 부자고 와이프네 집안도 부자고, 왜냐하면은 그 케찹, 그 하인즈 케찹의 상속녀니까요, 와이프가.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도 부자죠. 왜냐하면 남편이 부동산 개발을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동부에서 주지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개발업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세금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개발을 하는 그 개발업자들에게 주는 세금 그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저렇게 뭐 세금 공제 혜택 받은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은 늘 손해 본다고 하면서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는가? 세금은 안 내면서, 이게 이제 그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제의 후보 토론회에 대해서는 크리스 크리스티 전 그 뉴저지주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토론을 그 많이 도왔는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too hot, 너무 핫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 기준으로서도 너무 나갔다 하는 평을 스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그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 뭐 저 사람 치매야, 뭐 체력도 약해서 1시간 반을 어떻게 견디겠어, 이런 것이 전혀 뭐 말을 할 수 없게 그 됐기 때문에요. 물론 더 강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해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런 그 후보 토론회를 두고 누가 이겼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망신인데 누가 이겼다고 말은 못하지만 테크니컬리 바이든 후보는 지금까지 모은 선거 기금 가운데 그 토론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그 선거 기금이 거쳤다고 하니까 그 점에서는 이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긴 그룹이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크리스 월러스에게 어떤 그룹? 그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을 비난하라고 하니까는요. 지금 야단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어떤 그룹 했었던 프라우드 보이즈가 아주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트윗하고 지금 뭐 완전히 잔치판입니다. 그쪽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오늘부터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선거 유세를 시작을 한 겁니다. 말하기 전에 마이크 앞에 서기 전까지 직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말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바이든 후보의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모습을 제가 화면만 보고 있습니다만 오하이오로 짐작이 됩니다. 오하이오 맞군요. 오하이오의 얼라이언스라는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마스크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마스크는 어제 후보들 토론에서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집안은 참 룰을 안 지킵니다. 어제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의 생명에 관계된 것이니까. 그 학교가 병원과 같이 있는 그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 그 대학이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마스크 쓰는 게 의무화가 된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참석하기 전에 마스크를 쓴다고 서약을 했어야지 되고 테스트를 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쭉 와서 멜라니아 트럼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자녀들 쭉 앉아서 뭐 그 둘째 딸까지 다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있다가 방청객들도 앉아서 90분 동안 마스크 쓰는 게 룰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룰을 지키지 않았어요. 트럼프 가족이. 그래서 주최 측에서 마스크를 쓰셔야지 됩니다. 이게 룰이고 룰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데도 끝까지 대통령 가족은 그 룰을 어기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만 마스크를 썼더군요. 그런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후보들 끝나고 배우자들이 연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마스크 쓰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를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그때는 참 그 묘한 감정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모더나가 지금 뭐 파이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3단계에 들어갔지만 모더나가 발표하기를 조금 근 뉴스예요. 백신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게 통용이 되는가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지금 모더나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젊은 사람들에게와 똑같은 효력이 있답니다. 그 항체 형성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제약회사에서 선전하느라고 홍보물로 돌린 게 아니라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강한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을 때와 거의 비슷하답니다. 두통, 현기증,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근육통이 있겠죠. 또 춥다던가 이런 정도. 그래서 이 그 연구를 주도한 에머리 대학교의 애틀란트에 있는 그 닥터 에반 앤더슨이 보통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참 걱정했는데 좀 안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마지막 장애를 그 넘기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긴급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도 조금 긴급 사용을 기다리는 지금 그 형태고요. 이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조금 들어보실까요? Where I came from. A measure of our success as a nation is not how well the stock market is doing. It's what families are able to talk about and what they deal with at their kitchen table. Many of the people who will hear this today woke up this morning at a kitchen table where there was an empty chair or one less chair because they lost someone. 205,000. 네, 주식시장과 보통 사람 메인스트리트의 키친 테이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키친 테이블에 앉았을 때 누군가의 최애가 비어 있는 것을 안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희생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든 후보가 오늘 아침에 지금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의 토론 그것은 it's all about him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말이 The folks in the food service car. And at night, as I'd ride 푸드 home, 서비스 카를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지금 플로리다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푸드 트럭에서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음식을 공급받지 않아 본 사람들이 공급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하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이미 메인스트리트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로 일반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주택시장은 몇 년 동안 계속 붐일 것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은 것 이외에 몇 가지 이유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주택값이요. 값도 그렇고 지금 집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2000년대 그 붐 이후에 최대 붐이랍니다. 사실은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택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주택값이 4.8%가 올라갔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1.4%가 올라갔습니다. 8월 달에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평균 주택값이 31만 9천 달러 정도 돼서 1년 전에 비해서 13%가 올라갔는데 새 집도요.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달에 100만 채를 팔았다고 하거든요. 이 새 집 판매는 1년 전에 비해서 43.2%가 올랐고 한 달 전인 7월 달에 비해서도 4.8%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애스킹 프라이스를 올렸고 집값을 올려서 부르는데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어떤 때는 사려고 하다가도 집값이 너무 비싸면 한번 생각해 보겠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이자율이 2013년까지 일단 거의 0%로 하겠다라고 연준에서 발표한 이후에 이 주택시장이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의 이제 좀
그 올더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나이가 만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30대 말이 됐죠. 이 30대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는데 그 인구가 굉장히 지금 많은 겁니다. 그래서 35세 아래와 35세에서 뭐 그 조금 그 30대 말 그 전보다 제네레이션 밀레니얼 제네레이션 올더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가 굉장히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주택 공급도 많아야지 되는데 신축은 조금 슬로우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택 신축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발업자들이 조금 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서도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전에는 회사에 출근해야지 되니까 꼭 거기서 뭐 $4,000, $5,000 이상 주고 살았지만 그것도 싼 집이에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재택근무니까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갈 때 부모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뭐 피닉스라든가 이렇게 집값이 조금 싼 피닉스 같은 데서 피닉스 인근으로 도시 인근 솔트레이크도 그렇고요. 라스베가스도 집값 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많이 가니까 또 이제 집이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자율은 그냥 단순히 이자율이다. 이 정도로가 아니라 지금의 이자율 수준이 그 집값이 올랐어도 페이먼트는 그 전보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이자율을 해놓으면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더 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자율이 낮을 때까지는 이게 견뎌진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 겁니다. 그리고요. 그 밖에 그 업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쉘이요. 그 로열 더치 쉘이잖아요. 9,000명을 감원을 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장기적인 그 비용 절감을 시작을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뭐 친환경 정책도 그렇고 기후 변화도 그렇고 또 에너지 소스의 그 에너지원의 변화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뭐 잘 다니지도 않고 하니까 회사의 10% 인원을 삭감한다는 건데 2019년 말에 이 쉘이 한 83,000명 정도 됐으니까 10%라고 하고 2022년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1년에 $25억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보다 CEO가 하는 얘기가 우리보다 날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날씬하게 돼서 날렵하게 돼서 기능은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고 보니까 한 1,500명 정도는 자발적으로 이제 명예퇴직을 하는 거죠. 뭔가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뭐 쉘만 그런 게 아니죠. BP 같은 오일 회사도 6월 달에 뭐 14%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항공사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해서 비용 절감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회사의 경우는 지금 이미 그 경기부양책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원 삭감을 시작을 했고요. 디즈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또 디즈니사도 디즈니랜드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뭐 하나의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뭐 경제적인 오픈해 주는 것도 잘 해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 디즈니사가 그것을 불만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지난번에 4월 이후에 10만 명 정도 페이스탑 했어요. 페이스탑 할 때 돈은 안 주지만 문을 못 여니까요. 그렇지만 노조와 협상을 해서 건강보험은 주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은 디즈니사도 감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매출이 뭐 엄청나게 줄었으니까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업계에서도 보는 것 같고 감원 대상자의 67%는 파타임이다고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 주말부터 그 이민 세관국의 단속이 있을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맞다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선거용이에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민 세관국이 이제 그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에게
좀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Sanctuary City라고 얘기를 하죠.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도 내고 하는 이유 등으로 역사도 깊고요. 그래서 이 Sanctuary City에 작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작전명이 Sanctuary City Operation인데 선거 직전에 이제 Sanctuary City에 들어가서 뭔가 그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주 말부터 그밖에 이제 덴버라든가 필라델피아도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민세관국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생츄어리 시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들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체포됐을 경우에 원래 연방에서 원하는 것보다 빨리 그 풀어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래 두면은 연방에서 바로 이제 추방을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추방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다 풀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이제 생츄어리 시티와 일반 시티와의 차이인 것 같고요. 오늘이 30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날짜입니다. 그 센서스에 대해서는 원래는 10월 31일이었는데 어떻게든 빨리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루시고 판사가 10월 31일로 해라. 이거는 안 된다. 센서스의 원래 목적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무부에서 딱 세 줄이네요. 세 줄 트윗을 썼습니다. 이 상무부 장관이 타겟 데이트를 10월 5일로 한다. 2020년 센서스를 하니까 루시고 판사는 이거 내가 원한 것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뿐만이 아니라 메릴랜드의 연방법원에서도 또 다른 지금 판결이 남아 있고요. 금요일에 또 청문회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10월 5일까지는 연장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에 코지털이 아니라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 이슈와는 달리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다 그 타운홀 비슷한 거 타고 들어가는데 모자를 썼는데 옆에 보니까 보 바이든 파운데이션, 아들을 그 기억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괜히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